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재 우리 어디 할 차례인가? 방수공사까지 하지 않았나요? 203쪽? 그렇죠. 여기 203쪽까지 했고요. 그 교재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가 있어요. 시멘트 모르타르기. 여기서부터 할게요. 교재 203쪽. 이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는 사실은 이게 현재 시방서에는요 주로 실내용이라고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시면 그 타일 있죠. 타일 바닥 밑에 그 방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뭐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옛날부터 조그만 건물 같은 건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하자가 많습니다. 왜 하자가 많냐 그러면 방수액과 시멘트를 발라서 여러 번 발라서 방수를 만들어 주는데 뭐 시멘트 모르타르라는 게 고무처럼 이렇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럼 얘 특징이 뭐냐면 이 방수를 다 끝내고 났어요. 이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같이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체의 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민감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자 처리를 하기가 쉽긴 하지만 하자가 자주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단점은 있어. 단점은 어쨌든 민감하다. 민감하고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그러니까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방수층이 깨집니다. 그러면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은 뭐냐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어쨌든 물과 시멘트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니까 보통 우리가 시트 방수, 뭐 아스팔트 방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바탕을 건조시켜야 돼요. 근데 얘는 건조가 되지 않고도 시공이 가능해요. 그 장점이죠,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우리가 여기 모체 바탕 표면에 완전 건조가 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자는 자주 나지만 하자가 생기면 부분 보수가 아주 쉬운 장점이 있어요. 부분 보수. 다만 주의할 사항은 우리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반드시 줄눈이 필요합니다. 줄눈. 이 균열에 약하기 때문에 줄눈을 반드시 설치해 줘야 돼요. 줄눈을. 요런 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자, 1번. 이 얘기죠.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바로 치명상을 얻겠다. 1번. 두 번째. 수리가 간단하다는 얘기는 하자가 자주 나긴 하는데 하자가 생기면 우리 부분 수리가 가능해요. 응?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 중요한 게 신축줄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 반드시. 왜? 이 방수층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합니다. 딱딱하니까 하자가 생기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신축줄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실내용에 사용하라는 거. 실내. 외부용이 아니라 주로 실내용입니다. 실내용. 넘기세요. 물매듭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 동학방수 넘어갈게요. 204쪽. 동학방수. 이 동학방수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곡면 지붕이라든가, 그쵸? 뭐 형태가 다양한 지붕은 사실은 우리 다른 방법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냐면 뭐 곡면이 있거나 뾰족한 지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방수 중에 아스팔트 계열이 좋아요. 사실 아스팔트 시트 방수 같은 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수는요, 보호충이 굉장히 두꺼워야 되고요. 그 방수충 자체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붕면에 따라 이렇게 정밀하게 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동학방수는 우레탄, 여러분 아마 우레탄이라는 얘기는 저기 페인트 가게 가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탄이나 에폭시처럼 합성수액이 있어요. 합성수액은 얇게 몇 번 바르면 방수축 형성돼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하지만 좋은 장점이 뭐냐?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이렇게 지붕의 형태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방수라는 것은 페인트 바르듯이 얇게 여러 번 발라서 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다양한 곡면 지붕 같은 거 시공할 수 있고요. 이 도막이요, 약간의 탄력이 있대요. 탄력이 있으니까 바탕에 약간 균열 같은 거 생기면요, 그렇다고 도막이 찢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냥 균열이 완전 확 벌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의 경미한 균열에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곡면 지붕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이 아주 얇아요. 그래서 특성 1번, 그렇죠? 곡면이 많은 지붕처럼 형태가 다양한 지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균열과 염려는 작죠? 하지만 바탕이 얇기 때문에 지나치게 균열폭이 클 때는 뭐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사지붕 같은데 시공이 용이합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인데 이 도막방수는 바탕 처리 후 프라이머 도포한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냉간 시공한다고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방수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수. 방수의 기본 순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자, 밑에서부터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걸 쫙 다듬다 그랬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바탕층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여기다가 방수충. 세 번째, 보호충이죠. 그러면 바탕층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방수충 시공할 때, 동학방수 하기 전에 이 플라이머를 발라주라는 얘기예요, 플라이머.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탕 처리를 하고 난 후 플라이머. 우리 지난번에 아스팔트 방수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저는 기억하죠. 근데 뭐냐면 아스팔트 방수도 바탕 처리하고 난 후 방수충 시공할 때 플라이머 발라주고 방수액 발라준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플라이머라는 것은 바탕충 처리하고 난 후에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시멘트 몰탈계 방수나 동학 방수는 뭐 라면을 끓이듯이 이렇게 끓여요, 안 끓여요? 끓인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냉간 시공. 냉간 시공이라고 한다.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및 지하 방수가 나오는데요. 우리 실제라는 게 뭐냐? 실제. 부분이야, 부분. 우리가 보통 지붕 방수한다 그러면 옥상 방수한다는 전체 방수하겠죠. 근데 실제 방수하는 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실제란 우리가 부분의 틈이나 간격을 메꿔주는 방수예요.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면 전체 방수를 생각해야 돼, 아니 부분 방수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 방수. 부분의 간격을 메꿔주는 걸 실방수라 그래요. 실이라는 건 전체가 아니라 뭐다? 부분적인 어떤 방수를 하는 걸 실이라고 하는구나.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퍼티, 뭐 코킹, 실링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주의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뭐 일본은 뭐 그런 게 있다 보시고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어렵죠, 이게. 워킹 조인트, 논 워킹 조인트가 있어요. 워킹 조인트, 논 워킹 조인트. 워킹이 걸어가는 거예요. 논 워킹, 걸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워킹이라는 걸 뭘로 받느냐면, 자, 워킹은 움직임이라 생각해요. 움직임.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면 제가 움직임이 보이죠? 걷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킹이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거구나. 논 워킹 움직이지 않는 거구나. 그럼 그게 우리가 또 뭘로 보냐면, 움직인다는 것은 열변화가 심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열변화가 심한 곳은요, 이 재료가 온도, 수축 팽창을 많이 합니다. 열변화가 심한 곳은. 근데 열변화가 없는 것은 안 움직여요.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라든가 방수제라든가 다 어떤 재료냐면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피부도 온도에 민감하죠. 그렇죠? 피부 이렇게 보시면요, 이 계절에 따라 막 선이 막 까지고 하죠. 그렇죠? 왜?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온도 변화에 따라. 마찬가지로 이 구조물도 순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워킹 조인트 하겠다는 얘기는 얘가 움직여요. 이 부분이 조인트예요. 얘가 움직입니다.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완전히 실링을 채워주는 거예요. 실링을 채워주면 실링이 접하는 부분이 여기 1면, 2면, 3면 있어요. 여기 이렇게 3면이 접하도록 돼 있어요. 응? 그러면 워킹은 어떻게 할까? 움직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시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움직이면 쫙 힘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여기 요렇게 시공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뭐 본드 브레이크 또는 백업이라 그래요. 본드 브레이커는 뭘 얘기냐면 본드가 접착이에요. 브레이커 끊는다는 뜻이에요. 본드 브레이커. 이 본드 브레이커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백업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만 접촉되죠? 그래서 이 워킹 조인트는 이면 접착이 돼요. 여기와 여기가 이면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접촉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본드 브레이커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워킹 조인트는 이면을 하고, 논워킹은 3면을 접착하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내용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옥상부의 신축줄로는 수축 평창이 가능한 재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줄눈이라 그래요. 줄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줄눈을 아까 공부했던 시멘트 몰탈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금가겠죠? 그래서 이런 줄눈 재료는 시멘트 몰탈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탄성이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얘기. 여기까지가 방수 공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진행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교재 그 205쪽에 가면 벽체 및 외부 구조라고 나와요. 이 벽체 및 외부 구조, 이 벽돌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뭐 좀 가볍게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가볍게 소개해드리면, 자. 뭐 사실은 뭐 조적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벽체 외부 구조는. 우리가 이제 조적공사 또 조적구조라고 하죠. 구조를 하는 개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벽돌과 블록과 돌이에요. 응? 벽돌, 블록, 돌인데 아마 여러분이 벽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벽돌. 보통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죠. 작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이 붉은 벽돌 같은 구멍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벽돌은 구멍이 없고요. 잘 모르겠죠? 무슨 소리 마시고 우리 아세요? 그래요? 구멍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사이즈가 있어. 사이즈. 사이즈가 뭐냐 그러면 요 크기예요. 크기 얼마예요? 190에 90에 57입니다. 190에 90에 57. 그 다음에 블록이에요. 블록. 이 블록은 사이즈가 좀 커요. 커가지고요. 엄청 큽니다. 블록은 구멍이 있어요. 390. 두께가 중요하죠. 190.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벌써 사이즈가 확 차이가 나죠. 그럼 뭘 시공하는 게 더 공사가 빠를까요? 벽돌이에요, 돌이에요? 벽돌이에요, 블록이에요? 블록이 빨라요. 왜냐면 블록은 등치가 크니까 빨라요. 근데 이거 생각하다고요. 저기
뭐 호주라든가 외국 애들 있잖아요. 블록은 엄청 큽니다. 엄청. 그래서 이제 이런 농담, 이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거의 뭐 한 판에 뭐 거의 그 여러분 무릎 이상 올라와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와요. 엄청 큰 블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민 가는 곳 있잖아, 그죠? 이민을 가는데 이제 한국에는 벽돌이 조그마니까 야 뭐 공사 한번 해봐야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벽돌공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지원할 거냐, 연습을 해서, 아니면 미장을 할 거냐, 아니면 페인트, 아니면 뭐 타일공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이민 갈 때 이제 직종을 정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노무 관계되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진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안 하려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고려했다가 어떤 사람이 조적공을 이제 가기로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이민 신청해가지고 갔대요. 딱 갔더니 문제는 뭐야?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조적공은 블록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블록 크기가 엄청난 거예요. 크기가.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 미장공이나 타일공 할 걸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무겁진 않거든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등치가 커요. 이 블록이.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사이즈는 이 정도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 같은 건 우리 뭐 시험이 많이 안 나오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조적공사 했어. 그 조적공사는요 장점이 있을 거야. 장점, 단점. 자, 벽돌공사 장점. 자, 우리 피라미드가 뭐예요? 피라미드 뭘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었어요. 무슨 공법? 조적공법이에요. 수천 년 전에 만들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했다는 얘기 뭐야? 공사 방법이, 시공 방법이 간단하다, 쉽다. 이거 아니겠어요? 쉬워졌다. 볼 수 있어요.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쌓으려서 만드는 게 조적공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돌이 많은 지역은 돌을 썼을 거 아니야. 그쵸? 돌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짐을 줬을까? 돌이 없으니까. 응? 돌도 또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잖아. 잘라기도 힘들고. 그럴 때 쓴 게 바로 뭐냐면 흑벽돌이에요. 흑벽돌. 흙을 진흙 같은 거 있죠? 점토. 이런 걸 이렇게 잘 반죽을 해가지고요. 그 벽돌 모양, 돌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쌓은 게 바로 이런 벽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흙 같은 거는 사실 흡수율이 높아야 낮아요? 흡수율이 낮아요? 높죠. 높다 보니까 지금도 재료가 콘크리트 재료로 바뀌긴 했지만 외벽 공사로 이렇게 벽돌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흡수율이 높아요. 그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벽돌 공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공간 쌓기라는 걸 기본으로 해요. 물론 담장 같은 데 필요 없을 거야. 그죠? 담장 같은 거 뭐 이렇게 습기에 전다 관계가 없는데 벽돌집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밖에 습하죠. 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로 안으로 물기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기가 들어오니까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간 쌓기라는 걸 했어요. 공간 쌓기. 그럼 공간 쌓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요 사이가 비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만약에 아무리 두꺼운 벽돌로 쌓아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쵸? 이 벽돌 자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와요. 실내로 축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 쌓기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습기가 올라오고 여기 가운데 피어있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간 쌓기라는 것을 주거용 같은 건 해줘야 돼요. 그럼 공간 쌓기를 하면 이 벽체 두께가 원래 두께보다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두꺼워졌겠죠. 그럼 과다하게 두꺼워지면 실내 공간의 유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실내 공간은 유율이 낮아지겠죠. 단점이죠. 단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날은 별로 없어요. 왜?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리니까 무너진단 말이죠. 횡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횡력에. 사실 일본처럼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는요, 이렇게 뭐 조적공법 거의 안 해요. 뭘로 해요? 목조한 다음에 가세.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가세라는 거 공부했죠?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배우셨구나. 우리가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는요, 이 목구조 같은 거 가구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세를 배치해요. 가세. 버팀대죠, 일종의. 이렇게 배치해서 보통 목구조를 많이 합니다. 왜? 목구조에 가세 설치하면 지진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근데 벽돌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흔들리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적공법을 하는 그 지역을 보면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 흔들려서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장점 1번, 2번, 3번, 4번. 단점 1번 별표. 그렇죠? 단점 1번 별표죠. 두 번째도 중요하죠. 횡력이 약하다. 1번, 2번 시험 자주 나와요. 그 다음 벽돌의 치수 제가 말씀드렸고요. 205쪽에 두 번째 보면 벽돌은 다듬질하지 않는 온장이 있고 마름질하면 마름질 밑줄. 자, 요 용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시설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실 너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용어가. 근데 그 용어가 많이 나와서 힘든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용어가 자꾸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용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름질. 우리 마름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름질. 잘 안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럼 온장은 뭐냐? 자, 이 벽돌 잘 보세요. 벽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웠습니다, 제가. 얘가 190이에요. 190. 얘가 90입니다. 90. 이 벽돌은 온장입니다. 온장인데, 다 세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쪼개죠. 그럼 반밖에 안 남죠? 이게 반절이에요. 반절.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쪼개죠. 반밖에 없죠? 이게 반토막이에요. 그럼 이렇게 절반에 다시 절반이죠. 그럼 25%가 남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데 이런 걸 마름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름질을 왜 할까요? 아니, 벽돌을 그냥 온장 쓰면 되지 왜 벽돌을 마름질을 해야 될까? 생각이 많으신 분 같으니까. 집 한번 져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생각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을 그려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벽돌을 잘라야 될까, 굳이? 새 거 가져와서, 그죠? 모자라는 부분 왜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수 치기 싫은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억지로 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유. 네. 중요한 얘기는 하셨고요. 일단 거기까지죠? 알겠습니다. 자, 종이한 말씀하셨고요. 왜냐면 이 벽돌공사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남는 부분이. 근데 그 치수가 좀 남았다 그렇다고 해서 시멘트 몰타를 막 미장을 해가지고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의 통합버트를 써서 그 공간을 좀 채워줘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이 벽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자, 벽돌 공사는요 일정한 치수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치수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벽돌을 이렇게 쌓아줘요. 쌓아줘. 얘가 190이에요. 190. 벽돌을 이렇게 쌓아주고 몰탈이 10mm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았죠? 이렇게 쌓은 다음에 옆으로는 이렇게 옆에 대는 방법으로 쌓아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길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길이 쌓기라고 그래요. 요 길이가 긴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입체로 와줄게. 입체로 해줄게. 여기 여기 옆구리가 나오면 이 마구리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쌓기를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마구리 쌓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 마구리 길이가 얼마예요? 90이에요. 얘가 얼마니까? 190이니까 얘가 90이 돼, 90. 높이가 57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해서 쌓고, 그 다음에 다음번엔 여기다 또 이렇게 쌓게 돼요. 쌓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상이 되세요? 응? 여기 부분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얘가 90이에요. 줄눈이 얼마라고요? 10mm예요. 그 다음에 다시 쌓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다시 90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90, 10, 90이면 190이 되네. 그럼 위아래가 줄눈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지죠. 이렇게 쌓는 건 구조적으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의장상은 이쁘지만, 응? 의장 이쁘잖아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통합벽돌을 씁니다. 통합벽돌을 쓰고 10mm 주고 다시 이렇게 벽돌을 싸줘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통합벽돌이 들어갑니다. 반절이라든가 또는 이오토막 같은 게 들어가요. 이 반절을 끼워줘. 왜 끼워줄까? 요 세로줄눈이라 그래요.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을 못 받아요. 힘을 못 받고 여기 금이 갑니다. 벽돌이 쫙 이렇게 분할이 돼요. 벽돌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막아줘야 되는 거야. 왜? 막아줘야지만이 이렇게 하중을 분산함으로써 여기에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요 벽돌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 벽돌처럼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왜? 그냥 쌓다 보면 어떻게 돼? 그냥 쌓다 보면 여기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좁은 거 있죠. 좁은 거. 좁은 거를 쭉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고 다시 여기다가, 그쵸? 여기 끼워줬죠? 끼워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돼요? 줄눈 부분이 막혀 있겠죠? 막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어야 돼요. 아까는 종전 통줄눈이 되어야 돼. 막힌 줄눈이 되어야 돼. 그러면 막힌 줄눈이 되어야 한다. 뭐 이해하시겠나요? 자,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지를 이렇게 예? 잘라야 되나요? 여기 한번 자르면요, 나머지는 다 어긋나게 돼요. 뭐냐면, 일정한 모듈 체계가 있어요. 일정한 척도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딱 자르잖아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딱 맞춰져요. 밀리는 거니까, 조금씩. 이해되겠죠? 벽돌이 언밸런스를 이렇게 되시. 아니야. 높이는 같죠, 높이는. 아니 이 밑에 이렇게 그 줄눈이 있는데 네. 싸니까 다음에도 또 줄눈이 막아지는 걸로 싸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이거는. 야, 하나만 이빨을 쉽게 해서 이거예요. 하나만 거기다 딱 끼워놓으면 나머지가 이빨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자동으로 다 막아줘요. 그 말씀이죠, 지금. 예. 언밸런스를 이렇게 그렇죠. 줄눈이 막. 그렇죠. 맞아요. 하나만 좀 끼워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쫙 갑니다. 반지 벽돌도 만드나요? 아니요. 잘라요, 현장에서. 잘랐어요. 그렇죠. 말한 대로 합니다. 반절. 자, 원장은요. 원장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 현장에서 반절로. 자, 그 다음에 교재 206쪽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 내려뼈 쌓기는 무슨 줄눈 하도록 돼 있어요? 통줄눈이에요? 막힌 줄눈이에요? 막힌 줄눈. 교재 206쪽에. 선생님? 자, 206쪽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더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응? 이해 되겠죠? 아, 그래서 막힌 줄눈을 하는구나. 응? 자, 두 번째, 줄눈 나비는 1cm에 10mm. 가로나 세로나. 1cm. 응? 1cm만 이용 되게, 우리 엄지손가락 정도 되겠죠, 그죠? 1cm.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를 1cm로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줄눈 요 길이가, 요 두께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벽돌 벽면을 치장으로 바르는 줄눈을 치장줄눈이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붉은 벽돌 보셨죠? 교회당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 붉은 벽돌로 건물 짓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벽돌은 붉은색이에요. 줄눈은 무슨 색일까? 예? 그렇죠. 줄눈은 흰색을 쓸 수 있고 카본 블랙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검정색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러면 하얀색일까요? 그 벽돌에 시멘트 모르타르 다 하얀색을 쓸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접착을 쓰는 이 시멘트 몰타르 있죠, 이거? 이런 거. 자, 보세요. 여기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시멘트 몰타르 바르잖아, 그죠? 예, 시멘트 쓰잖아, 시멘트를. 이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접착용이에요. 접착용 시멘트 모르타르예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과 시멘트와 모래를 반죽해서 만들어져요. 모래를. 그래서 벽돌을 싹 쌌습니다. 그러면 자, 그 벽돌공이 이렇게 미장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쫙 해줘요. 해준 다음에 다시 벽돌을 이렇게 올리면서 시공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가시죠? 그럼 이 색깔은 뭐예요? 회색이에요, 회색. 시멘트, 콘크리트 무슨 색이에요? 콘크리트. 회색이죠?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인데 여기 이거 시공하게 되면 여기를 파요, 이렇게. 굽기 전에. 이렇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팝니다. 이렇게 파는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쭉 파줘요. 그 틈을 판 다음에 내가 빨간색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미장을 따로 해요. 색깔이 있는 줄눈을. 그럼 색깔이 있는 줄눈을 뭐라 그래요? 치장 줄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보신 것처럼 빨간 벽돌에 하얀색 줄눈을 했으면 그 줄눈은 별도로 시공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벽돌 접착 몰탈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면 안 되겠죠. 굳기 전에 줄눈을 싹 파줘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백시멘트 있죠? 하얀색이니까. 백시멘트 있어. 하얀색. 백시멘트를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쫙 발라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치장줄눈. 그럼 이 표면은 뭐가 돼? 치장줄눈이고 안쪽에는 뭐가 돼? 속살은 접착 몰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쉬워.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려주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저 자신도 제가 처음에 건축을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상황이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체.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는 이제 기회가 좋았던 게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4학년 다닐 때 그때 저희 집을 졌었어요. 집을 그때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주택이었어요. 강남에 있었는데 그걸 지으면서 이제 제가 저희 5층 저희 집 사는 건 저희가 설계했고 뭐 설계했다고 제가 직접 뭐 도면 그리는 것보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축가 다니니까 부모님과 할머니 얘기 들어서 이렇게 기본 설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감독 했었죠. 그 과정을 참여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돌도 쌓아봤고 혼도 많이 났어요. 왜? 망친다고.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보니까 느낀 게 뭐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장도요, 제가 하면 안 돼요. 미장도 쉬워 보이죠? 딱 하잖아, 훈련을 해요. 근데 그분들 딱 하면 딱 붙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딱 다시 막 눌러봤어. 누르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막 자국이 막 나.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로 이제 이렇게 뭐 물도 떠주고, 그죠? 막걸리 사다 주고, 그런 일을 좀 했죠. 왜?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직접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시설개론이 건축을 기반으로 하는데, 눈으로 보면 쉬워요. 근데 이게 교과서로 나오는 게 굉장히 표현이 어렵고, 입시적인 거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연상,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럴 것이다. 왜? 여러분이 아직도 경험 못 해보셨고 끝까지 경험 못 할 수도 있어요. 왜? 주택관리사님이 다른 따신다고 해서 공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관리하니까 그 공사과정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설계를 공부하는 도중에는 상상의 날을 펴서 현장에서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그 치장 벽돌, 아까 치장 줄눈 얘기했었고요. 치장 줄눈 깊이 6mm라는 얘기 뭘 얘기해요? 깊이가 뭐예요? 안쪽 깊이죠?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왜? 조금만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깊이가 여기서부터, 표면부터 여기 접하는 데까지 6mm입니다. 됐죠? 이게 6mm예요, 6mm. 자, 그 다음에 6번에 내화벽돌이라고 나와요. 내화벽돌은 줄눈은 6mm를 합니다. 내화벽돌 어디 필요할까요? 내화? 화재 견딜 수 있는 거, 굴뚝 같은데.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화벽돌. 그 다음에 벽체의 강도가 나와요. 벽돌 자체부터 쌓기가 된다. 두 줄이죠? 한번 오늘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쌓아 올리면, 만약에 시멘트 몰탈이 아니라요, 얘를, 이 벽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치자. 아니, 쇠로 만들었다 치자. 너무 현실적이지 않니? 쇠. 어? 쇠로 벽돌을 만든 다음에 이 표면에다가 뭐를 그냥 물칠을 해놨어요. 자, 시공했어. 발로 밀면 어떻게 돼요? 쭉 밀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벽돌의 조적공법은요, 이 개체, 벽돌 하나하나 개체, 이 벽돌 자체의 강도보다도 오히려 뭐가 필요해요? 접착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접착 물타리 강도는 최소한 벽돌 강도 이상이다. 벽돌 강도의 강도와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어쨌든 접착이 안 좋으면 그냥 밀리거든요. 접촉이 안 좋으면.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 시공인데, 요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세로 기준 툴, 밑줄 그어보세요. 세로 기준 툴. 모서리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공사장 가시면요, 규준 툴 같은 게 많아요. 규준 툴. 이 규준 툴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틀들을 잡아줘야 돼요. 응? 틀들을 잡아줍니다. 틀들을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여러분이 건축물에 여기 벽돌 쌓는다 치자고요. 여기가 지금 벽돌 쌓는다 치자. 한쪽 면을. 그죠? 그럼 벽돌면이 쌓을 수 있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선을 다 그려야 돼요? 선을 그려야 될까? 쌓다 보면 선이 안 보이죠? 선을 그려놔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을 그려요? 그린 다음에 그럼 벽돌 쌓으면 어떻게 선이 지워지죠? 다시 한번. 아니, 벽돌을 쌓겠다 생각하자고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바닥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을 그려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 선이. 벽돌 쌓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잡아줘,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목재 있죠, 목재. 목재 저렇게. 그림 보는 것처럼. 목재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요. 여기다가 이 벽돌 큐스를 표시해요, 먹으로. 그럼 쌓을 때 어떻게 돼요? 높이도 맞출 수 있고 위치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없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 이 벽이요. 삐뚤삐뚤하게 나오기도 하고 벽돌이 똑바로 쌓여야 되죠? 저기 칠판 쪽과 저 뒷문 쪽이 높이가 달라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그래서 벽돌을 쌓는데요. 엄청났잖아요. 왜? 근데 벽돌은 제가 쌓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부지런히 아침에 새벽 가가지고 시멘트 몰타를 만들어가서 쌌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높이가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분명히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몰잘 발라가지고 하는데.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았을까? 이 틀들을 나중에 보니까 다 맞춰져, 이렇게.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줘요. 위치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쌓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다 맞아요. 왜? 수평으로 다 맞춰줍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모서리에 설치하는 걸 우리가 세로 기준 툴이다. 이해되겠죠? 위치를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엔 물을 축이지 않는다. 시험 문제가 2번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시멘트 벽돌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용어를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그래. 근데 시중엔 지금도 시멘트 벽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색으로 된 거 있죠? 회색으로 된 그 벽돌, 우리가 보는 벽돌, 이게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중에서는 시멘트 벽돌이를 하는데 시방서에서는 시멘트 벽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돌로 이제 바꿨어요, 용어 통일을. 응?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합니다.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벽돌벽과 블록벽이 서로 직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연결철물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블록 세 단마다. 뭐냐면 벽돌과 블록이 만난다 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죠. 여기는 벽돌이야, 여기는 블록이야. 만났어요. 만나면 여기다가 서로 연결철물, 연결철물을 이거 철물을 연결할 철물 같은 거 끼워주라는 얘기, 이렇게. 철물을 끼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연결철물을 끼워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화벽돌은 물축에 쌓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내화벽돌. 이 내화벽돌은 우리가, 일반 벽돌과는 달라요. 물을 축여 쌓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물을 축여 쌓지 않도록. 그 다음에, 5번이 좀 어렵죠. 5번. 내용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벽돌 내쌓기는 8분의 1B씩 한 큐마다 4분의 1B 2장씩 최대 2B 하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머리를 좀 그 시원하게 쉬었다가 쉬었다가 오늘 좀 아침에 이제 시끄러워서 나 진짜 머리가 좀 아파요 사실은. 밖에서 공사를 하는지 계속 떠들어가지고 신경이 쓰였는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